안녕하십니까. 비리예방사협회 문정태 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간접비 비율 1%만 인상해도 간접비 300 징역할 수 있다 라는 주제로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 영상은 일단 간접비라는 개념부터 좀 알고 가셔야 되는데 우리 보통 일반 영리 사장님들은 이런 개념을 잘 모르실 겁니다. 우리 사장님이 혹시 영리 법인을 운영하신다 그러면 이 동영상은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동영상은 철저하게 연구활동을 하시는 대학이나 연구소 이런 분들을 위한 영상이니 이 점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간접비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연구 활동을 할 때 연구비를 보통 직접비, 즉 뭐 교수님들이나 이런 연구원들 인건비를 주기도 하고 뭐 재료를 사기도 하는데 간접비라는 건 뭐냐면 이걸 사이드에서 지원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뭐 어드민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뭐 총무팀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보통 대학 같으면 뭐 산하행정단 연구소 같은 경우는 뭐 재무나 뭐 총무 이런 팀들이죠. 근데 이런 부서가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연구 활동의 핵심 부서는 당연히 우리 교수님들, 그다음에 연구원들의 부서가 맞는데 그런 부서에 지급되는 돈을 직접비라고 부르고 간접비는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부서에 돈이 나가는 돈을 이제 간접비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제 이건 통상적인 개념이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뭐 산하단이랄지 대학이나 뭐 연구소를 운영하시는 우리 소장님이나 뭐 단장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간접비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제가 뭐 그냥 개념만 간략하게 설명하고 간접비가 무엇인지는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면 제가 오늘의 주제 간접비 1%만 인상을 해도 연구비 3억 이상 증액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나온 말이냐? 일단 간접비를 산정을 뭐 우리가 뭐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뭐 다 아실 겁니다. 뭐 국가에서 정해준 규정이 있죠. 그 규정에 따라 산정을 합니다. 그럼 그 규정의 내용을 잘 이해를 하시고 우리 연구소의 그 실제하고 잘 이제 버무려 가지고 이제 잘 이제 부합을 시켜서 간접비를 증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가 이제 이 동영상을 제가 찍는 목적입니다. 일단 좀 타대학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A 산하학당 같은 경우는 연구비가 300억인데 간접비가 너무 낮아가지고 교수님 성과평가 수당을 지급하는데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간접비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총무부나 이런 지원부서를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그 중에 좀 상당수가 교수님들이 이 연구 과제를 따오시면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 즉 성과평가 보수,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이름이 있는데 이거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한도가 이제 10%인데 간접비에서 줄 수 있는 한도가 보통 10%인데 그러면 간접비 자체가 늘어나면 성과평가 수당도 많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간접비를 늘리면 이 성과평가를 많이 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제 간접비를 아니 회장님 뭐 어떻게 간접비를 늘립니까? 이거 국가에서 정해준 그 규정에 따라 딱 이거 맞춰져 있는데 우리는 뭐 20%다. A 산하업당 같은 경우는 이 300억 연구비 중에 간접비 비율이 매우 낮아서 성과평가를 지급하는 게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과거의 일이고 그 산하업당이 1%를 간접비를 증액을 하니까 연간 1억 5천씩 즉 2년간 3억의 그 성과평가를 더 줄 수 있는 효과를 발생했다고 하더군요. 비연구소는 마찬가지로 연구비가 굉장히 큰데도 간접비 비율을 조금만 인상했더니 이 간접비 예산이 여기는 이제 연구비가 워낙 크니까 간접비가 한 10억까지도 늘어난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을 많이 뽑으셨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들이 맨날 이제 연구 활동만 하시니까 이런 걸 잘 모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연구소장님이나 단장님이나 처장님들은 조금 신경 쓰겠지만 그래도 요즘같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석박사 분들도 많이 출근율이 낮고 연구 활동하기도 힘든데 이런 연구 과제를 따오는 것도 힘든 상황에 석박사 연구원들도 출근하기 어려운 상황에 간접비 비율을 조금만이라도 우리가 늘려서 간접비 예산을 조금 확보할 수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연구 성과 활동으로 인한 성과평가도 지급할 수 있고 직원 보수도 올려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직원도 더 채용할 수 있고 나중에 이 간접비를 모아가지고 적립을 해서 연구시설까지 이제 구입한 회사까지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합법적으로 이
할 수 있는지를 좀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당연히 이거 합법입니다. 이거 영국 규정에 나와 있고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규정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이제 간접비를 징액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이걸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냐? 저희 같은 경우는 국가연구개발기획원, 과학기획원에서 이 간접비 한정을 이제 검토하는데 거기서 뭐 많이 깎입니다. 이제 그런 걸 최대한 이제 방어하는데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걸 하다 보니 약간의 노하우가 생겼고 그러면 이제 방법론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게 0.몇%만 간접비를 늘려도 굉장히 이 연구소를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뭐 대충 네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간접비를 증액을 하면 뭐첫 번째는 당연히 그 연구원들의 성과평가, 즉 교수님들의 성과평가를 극대화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구소의 직원, 아까 얘기한 뭐 총무랄지 뭐 이런 직원들을 더 뽑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훌륭한 인재를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을 미리 마련해서 전임 연구원이랄지 이런 연구원들한테 연봉을 인상을 그러니까 제안을 해서 연봉을 높게 제한해가지고 더 확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연구시설을 별도로 마련할 수 있는 재원까지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타 대학이나 타 연구소도 보면 뭐 C사립대학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간접비 비율이 굉장히 뭐 낮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0.5% 올렸는데 굉장히 그 효과가 커가지고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A연구소도 마찬가지로 17%였는데 2%나 올려서 19%. 19%면 이제 말이 19%지 이게 간접비가 몇 억이 됩니다. 이게 최소 막 2, 3억씩 돼요. 왜냐하면 한 번 간접비 비율이 정해지면 최소 2년간 가기 때문에 처음에 세팅을 잘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밖에도 KG농원, 뭐 R국립대학, 뭐 다른 산다 또 마찬가지로 간접비 비율을 뭐 1%, 0.5%. 비율로 보면 굉장히 작은데 금액으로 보면은 보통 이제 간접비가 뭐 10억에서 뭐 20억, 큰 많은 데는 뭐 70억까지 가는 데도 있는데 모집단, 즉 간접비, 연구비 전체가 커지면 간접비 비율도 커지고 그러면 간접비 그 비율 산정하는 걸 0.몇 프로만 늘려도 최소한 2, 3억씩 늘릴 수 있다는 점 아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여기서 이거 합법적인 거냐? 근거가 있냐? 네, 당연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9-0666호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를 계산 기준이 정해져 있고요. 그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저희가 작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작업을 해서 회사 이거 뭐 아무런 소득이 없으면 어떡하냐?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근데 한번 검토한다고 이게 무슨 뭐 독이 된 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이런 점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대학의 윤 총장님 같은 경우도 그 몇 년 전에 이 간접비 인상 검토를 이제 했었어야 되는데 좀 놓치신 거죠. 이걸 놓치다 보니 직원들한테 괜히 좀 짜증을 내고 화를 내셨어요. 나중에 아신 거죠. 이거 올렸으면 됐는데 이걸 놓쳐가지고 나중에 이제 뭐 2년 동안 그 간접비를 많이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죠. 그로 인해서 기회비용이 상당히 컸고 직원들한테 좀 짜증을 내서 나중에 이제 이사회에서 연임 정보도 못 받았다고 하시네요. 굉장히 좀 우울하실 것 같아요. 이걸 조금만 신경 썼으면 연임까지 할 수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지연구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장님이 조금만 신경 썼으면 연임을 할 수 있었는데 이런 거 좀 지키지 못한 게 이런 작은 조금만 좀 신경 쓰면은 간접비 비율을 올리고 그 다음에 연구 성과도 올리고 그 다음에 교수님들도 더 만족을 했겠죠. 자, 뭐 다른 대학 사례들도 뭐 쭉쭉 있는데요. 뭐 일단 가볍게 스킵하고요. 제가 뭐 다 대학 사례를 뭐 구체적으로 얘기 못 드리는 건 어떤 개인 정보, 이번에 법인 정보가 있기 때문에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립니다. 하지만 이런 대학도 있었다더라 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간접비 인상의 장점은 첫 번째는 뭐 우수연구원 확보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간접비 비율이 올라가면 예산이 늘어나고 그 예산으로 여유자금이 생기니까 연구원들한테 그러니까 기존 연구원뿐만 아니라 새로운 연구원도 채용할 수 있고 당연히 이제 교수님들, 기존 교수님들에 대한 성과평가도 당연히 많이, 수당도 많이 줄 수 있겠죠. 그게 최고 아닙니까? 그 다음에 타 대학에 비해서도 간접비 비율 징액으로 이게 다 비교가 돼요. 다른 대학이 어디 되는지 다 국가 고시하기 때문에 저 대학은 어떻구나, 뭐 S대 어떻구나, 우리랑 비슷한데 어디랑 다 비교하시니까 좀 이제 위상이 올라가겠죠. 간접비 비율이 올라가면. 당연히 간접비 비율이 올라가면 기관 운영비도 올라가서 직원들의 복지랄지 뭐 인건비도 좀 더 올릴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간접비를 많이 좀 적립을 하면 몇 년에 적립하면 그 매력이 쌓이면 또 건물도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건물도 구입을 따로 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뭐 마지막으로 좀
그럼 회장님 뭐 간접비 인상 그럼 어떻게 검토합니까? 일단 대충 한 5개 단계로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일단 간접비 인상이 필요하냐? 필요한 대학이나 연구소에만 저희가 이런 일을 해드립니다. 필요하지도 않은데 저희가 뭐 도와드릴 필요 없죠. 두 번째는 과거에 간접비 산정한 게 적정한지 이걸 좀 검토합니다. 혹시 뭐 잘못된 오류나 뭐 휴먼 에러 같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걸 검토하고요. 세 번째는 그다음에 인상 요인. 앞으로 이제 2년 동안 우리가 인상할 뭐 요인이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찾아보고요. 그다음에 재무제표 내에서도 뭔가 찾을 수 있는 게 있는지, 뭐 인상 요인이랄지 아니면 뭐 다른 요인이 있는지, 우리가 놓쳤던 게 없는지 그런 거 검토하고, 그다음에 간접비 인상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이 5개 단계에 따라 이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저희가 디테일하게 찾아봐서 간접비를 인상할 수 있는 여지를 찾아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 합법적이다. 그런 점을 좀 말씀드립니다. 자, 뭐 일단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뭐 많은 제가 뭐 연구소를 이제 도와드릴 수는 없습니다. 딱 10분의 연구소 소장님들에게만 도와드리니까요. 대학도 마찬가지고요. 먼저 도와드릴 수 있는 분들부터 그러니까 선의선출, 그러니까 선착순으로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 영상 보시는 분들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때는 여기 아래 제가 그 댓글에 남겨놓을게요. 그다음에 뭐 마지막으로 이제 무료 진단 서비스를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10분의 소장님들한테만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왜냐면 저희가 이제 이 간접비를 그 산정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보통은. 그래서 보통 한 5월에서 6월, 뭐 7월 이때까지 정해지는데 그 기간 동안에만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뭐 많은 기간 동안 많은 연구소를 도와드리면 좋지만 그 짧은 기간 내에 도와드려야 되니까 한정적으로 도와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일단 진단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일단 상담은 무료로 해드리고요. 상담 이후에 만족스럽지 않다 하시면 이제 안 하시면 됩니다. 유튜브로 검색할 수 있고요. 제 이름 문정태 치면 유튜브로 나오고요. 관련 동영상 많이 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간접비 인상 1%만 해도 3억 올릴 수 있다 라는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서 한국비대예방사협회 회장 문정태 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